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결 좀 마음 가벼워지셨죠? 예, 아주 잘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셔서 나오셨습니다. 참 많은 그 지지자들이 환영하고 감격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90도 깎듯이 절을 하고 힘을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들 같이 이 나라를 바르게 구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계양에 있는 아버님 그 부모님 묘소 거기 갔었습니다. 어제 가서 술을 한 잔 부어서 올려놓고 아버님한테 그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님, 이 나라가 좌파들에 쌓여서 내란 프레임에 쌓여서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서 아버님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일단 나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곧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헌재에서도 기각 아니면 각하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 정상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외신의 보도가 전에 있었습니다만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저희 부모님 묘소에 가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조용히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주 한결 가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날 토요일이죠. 오후에 7시, 8시쯤 돼서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곡차를 마시는 곡차 파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속이 볶이고 좀 부담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날 그날 저녁에 많은 여러 차례 네 차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팀들과 곡차를 나누면서 환영의 기쁜 마음의 뜻을 표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 장면 거기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대단한 입법입니다. 구치소 앞에, 안남동에, 강화문에 대단했습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이겁니다. 여기 이제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하신 거예요. 목이 쉬어서 그냥 부르네요.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다시 구치소가 나오는 장면 다시 보여줍니다. 참 아주 당연한 거지만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요. 원래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 그 계엄권이 있잖아요.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현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대통령이 법 있는 대로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가 입법 독재에 의해서 행정부가 마비되고 예산도 빡빡 깎아버리고 일 없이 돈 없이 여러분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돈 없이 어디 가요? 돈 없이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갑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판단은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판단해서 비상계엄권을 했어요. 근데 뭐가 내란입니까? 내란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내란의 저기 의혹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그 대통령 위치에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그 내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는데 그냥 들고 나서서 말이죠. 어떤 짬짬이가 있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불법 갖다 구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납치예요. 납치. 법을 가장한 납치. 윤석열 대통령을 납치해서 갖다 구치소에다가 구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석방된 건 당연히 의례적으로 당연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야당에서는 지금 최상목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 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탄핵을 하겠다. 탄핵을 검토하겠다. 탄핵을 하려면 해봐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정치 상황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이 좌파 문제, 좌파 언론,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이런 걸 알 만큼 다 알아졌어. 이젠 탄핵을 하면 역풍만 붑니다. 역풍만 불어요. 역풍만. 하려면 해보라지.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최상무 대표한테 말이죠. 탄핵을 또 정한다고요. 왜 그러냐. 마은혁이
인민연 그 사건 때 완전히 그때 뭐 그 재판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인천에서 사건 난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를 거기에 핵심 연루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에다가 국회에서 임명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보류시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무 대통령이 갖다 뭐 또 탄핵을 한다 하는데 탄핵을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최상목 대통령 저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금 그 임명하고 뭐 결정 그거는 대통령이 저 권한대행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명한 것도 사실상 위법이에요. 그뭐 저기 저 대통령이 지금 아직 직무정지가 된 거지 대통령이 뭐 아주 그 자리를 비워놓고 나간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걸 갖다가 이제 각각시킬 거냐, 기각시킬 거냐, 인용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 이제 이 사안이 다 맥풀렸어요. 김 빠진 맥주에 이제 김 빠진 맥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는 구속 안 됩니다. 다시는 구속 안 됩니다. 만약에 다시 구속되고 목을 겨루게 되면요, 내란이 정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강화문 사건, 그다음에 저 여의도 그 모인 사람들 이분들이요, 그냥 이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그런 정도는 아니냐 지금. 지금 목까지 올라올 먹고 다 올랐어요. 아무리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이제는 지났어요. 버스가 갔어. 버스는 갔어요. 총알은 지나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하튼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 벌이다가 이렇게 석방되고 여기다 또 헌재에서 또 각하나 기각이 되면 이제 모든 역풍은 민주당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 몰이할 적에 곽정근 그 사령관을 갖다가 저기 그렇게 사주했다. 그렇게 뭐 얘기를 시켰다. 뭐였다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곽정근 사령관이 그 양심 선언도 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유도해서 시킨 거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명명백백히 갈라질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적에 이제 그쪽에 어떻게 결정이 날 거냐, 언제쯤 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아마 이번 달 안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헌재에서도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원래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요, 최대형 한덕수 총리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총리까지 직무정지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권은요, 그걸 완전히 무식한 정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라도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죠. 그 가족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탄핵이 거기에 심판에 들어갔으면 우선 시간이 걸리지 않는 한덕수 총리는 빨리 기각을 시키든지 뭐 각각 시키든지 해서 그래서 총리에 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가는 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탄핵 심판을 안 하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만 가니까 딱 그렇게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임기 전에 한번 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한번 그 야당에서 빨리 대통령 한번 선거 좀 치러볼까. 대통령 선거 치러지면 뭐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이 생각하는 명인데 그 덕도 없는 얘기예요. 덕도 없는. 요즘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무슨 대통령에 뭐 나온다고 뭐 책을 져서 발간했다 뭐했다는데 두고 보세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한때 그때 너무 몰라서 당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당합니다. 이젠 정정당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꼼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꼼수 가지고는 안 돼요. 여하튼 이제는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석방돼서 오셨으니까 직무만 못하지 아직도 대통령 타이틀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그런 거 고민하고 고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결 좀 실리적으로 한결 빠르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국가 경영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빨리 기각을 얻든지 각하시켜서 빨리 직무 복귀하게끔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판단하면요 제2의 이완영같이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회에서 이 계엄을 내란이다. 일반 형사소추권은 없으니까요. 현직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내란 뭐 이런 거예요. 내란. 그래서 내란이다. 근데 내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이 뭘 갖다가 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 뭘 요구할 게 있어서 내란을 합니까? 그렇게 내란 모여서 그 헌법재판소에다 탄핵을 심판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내란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내란을 국회에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빼자고 해가지고 그걸 뺐어요. 내란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란을 빼면 나머지가 형사권입니까? 형사권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가 안 돼요.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통치권이야 그게. 근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란 뺄 적에 내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각종 항목 증거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두고 내란을 빼면요 그 즉시 각하시켜 가지고요 국회에도 돌려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야 제대로 온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돌려보내고 그냥 계속해서 변론을 받고 거기서 심판한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건 정치적으로 노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핵심 얘기를 뺐는데 무슨 그 심판을 하고 무슨 변론을 합니까? 그게.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헌재에서 결판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틀을 빨리 잡아서 이 할 일 많고 이 세계 속에서 이 5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행정부의 일,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 이거 누가 합니까? 지금 대통령 총리가 지금 현재 직무정지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하면 된다. 그게 제대로 됩니까? 내 자리도 아닌데 남의 자리 갖다 떠맡아서 하라는 게 대행이 그게 제대로 됩니까? 일이. 또 그릇도 차이가 나죠.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그리고 불법으로 구속됐던 것이 52일 만에 석방에 대해서 일단 하여튼 석방에 대해서 구속에서 나오신 구속에서 풀려나신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가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우는데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라는 재판소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법 테두리 안에서 여기저기 볼 것 없이 결정을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결론이 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하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재판하는 거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년입니까? 3년이 넘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을 왜 그 난리치고 이렇게 서들었어요. 나 참 재판부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도 재판관이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이번 저 탄핵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 상식이 많이 높아졌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정말 계몽시킨 거예요. 계몽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계몽이라고 그러던데요.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계몽시킨 것 같아요. 국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어린 학생들까지 다 그런 걸 알잖아요. 오늘 하여튼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한 주간 보람 있고 힘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